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시 지역은 어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계곡과 휴양림에는 피서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푸른 녹음 사이로 더 푸른 맑은 물이 한여름 생명력을 더합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폭포수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가고 얼음같이 찬물에 호기롭게 몸을 담그면 어느새 한기가 느껴질 지경. 여기 물이 엄청 시원하고 뼛속까지 시원해지는데요. 너무 좋아요. 한낮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가족들은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한가로운 휴일을 보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휴일 하루 동안 돈네코를 찾은 피서객은 4천여 명.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계곡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피하기에는 울창한 휴양림도 제격.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캠핑장에는 여름을 즐기려는 텐트들이 자리하고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평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는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해먹에 몸을 맡긴 아이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보통 여기가 제주 시내보다 한 5도에서 7도 정도 차이 나세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3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당분간 제주 지역은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피서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닷새간 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 등 점검 인원 300여 명을 투입해 제주시청 인근 등 전국 주요 상권 18곳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하면 최대 전력 소비가 서너 배 증가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시원한 용천수가 솟아나오는 수영장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용천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수영장을 채우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개장을 준비하는 용천수 수영장. 파이프를 열자 용천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물이 쏟아지기도 잠시, 곧 수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전엔 반나절이면 수심 70m와 110m 수영장 2개를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하루를 꼬박 걸려도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물을 틀어버리면 한 군데 물이 안 나오고 또 지금 나오는 물 양도 그 예전에 나오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용천수 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심각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물줄기는 사라졌고 수위는 평년보다 30cm 넘게 낮아졌습니다. 용천 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시민들의 쉼터인 노천탕은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용천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년 전. 주민들은 상류 용천 수원지 인근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완공된 이후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JDC와 서귀포시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본부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관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제주도 내 용천수 600여 곳 가운데 고갈되거나 수량이 크게 감소한 곳은 220여 곳.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높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앞으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도로건설과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오름군락이나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관리구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옛날 저명 인사들이 주말마다 지역 농촌마을 폐교에서 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섬진강 인문학교 얘긴데요. 여수 MBC 박광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터봐요. 빈자리 하나 없이 교실을 꽉 채운 수강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 수업에 집중합니다. 강연자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최연혁 교수.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웨덴 사회를 거울로 풀어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 정치 혹은 앞선 서구 정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고 항상 정말 주말이 기다려지고 순천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순천 황전면의 한 폐교에서 지난 4월 문을 연 섬진강 인문학교. 철학 분야의 스타 강연자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주축이 돼 남도 오지를 주말마다 인문학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선진국적 레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문적 시선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그 인문적 시선의 작동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진입해야만 합니다. 최 교수와 함께 학교의 산파 역할을 한 건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인문학을 살리고 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농촌 폐교 내 시민 인문학교 설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한 프로듀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에 나서면서 미디어 분야 등으로 교육의 영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은 높이마저 많이 밀리게 되면 지역은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경험이나마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에서부터 지성을 키워내겠다는 섬진강 인문학교의 무모한 도전 석 달째. 강연이 진행될수록 참여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하는 언어청각 장애인 부부가 있는데요.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 측이 임대료 없이 학교 안에 열쇠 수리점을 열게 해준 것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라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MBC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평 남짓 한 좁은 가게에서 열쇠 수리에 구슬땀을 흘리는 52살 신기환 씨. 언뜻 보면 평범한 열쇠 수리공처럼 보이지만 신 씨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아내 송춘현 씨도 언어 청각 장애가 있어 글자와 손짓, 몸짓을 총동원해 손님들과 힘겹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부부는 매일 열쇠를 깎고 도장을 파서 모은 전 재산인 1억 4천만 원 가량의 주택을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4년 대학 측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신 씨의 형편을 고려해 임대료 없이 열쇠 수리점을 열게 해줬는데 이들 부부가 20여 년 만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소중한 뜻을 학생들한테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9월 달에 신기한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난 24년 동안 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 옆에서 묵묵히 일해온 신씨 부부는 학생들이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만능 열쇠 같은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한 웃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밤사이 제주 전역에는 잠 못 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으로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중상한 이상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기습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숨막히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29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는 편이 좋겠고요. 오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지역의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최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제주 선적 7,000톤급 화물선 선장 67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제 새벽 5시쯤 목포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정원 12명의 화물선에 25명을 더 태워 운항한 혐의로 적발 당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기관실 등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매점과 식당 근로자로 이뤄진 민주노총 한라산 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분회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법적 근거도 없는 후생복지회를 내세워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며 외형상 후생복지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의 지휘를 받고 수익의 5%도 제주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만큼 제주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 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 부담을 6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에서 30%로 지원하도록 해서 농어민의 부담을 현재 25%에서 1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과 저소득 영농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가 6단계 제도 개선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카지노 관리 강화법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권을 5년마다 갱신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카지노업을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사전 등록을 실시합니다. 서부경찰서는 2호와 협자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여름파출소에서 해수욕장을 찾은 만 8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경찰서는 다중운집 지역 등을 돌며 지문 사전 등록제를 홍보하고 현장 등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종이 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매매와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이용이 가능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한 도민에게는 전세 자금을 빌릴 때 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자전거 도로 점검의 날을 본격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개통한 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매달 한 차례 자전거 도로를 노선별로 현장 점검합니다. 도내 자전거 도로는 375개 노선 1,301km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전거 도로 담당자들로 구성된 불편 개선 TF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